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3사 합병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거의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주주들의 믿음이 이제 거의 종교화돼가지고, 제가 혹시 기분이 상하실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다만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게, 제가 주가 4만 원대부터, 셀트리온 주가 4만 원대부터 나쁘다고 얘기해서 오히려 주가가 10만 원으로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뭐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셀트리온이 이렇게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한국 코스닥 시장에서 뭔가 기대치만큼의 어떤 성과를 낸 기업이 없습니다. 그 앞에 뭐 서울 반도체가 있긴 했는데 서울 반도체도 결국은 나중에 사업이 상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주장을 한 거였고, 실제 유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통관 실적이 나오고, 예, 그 전까지는 뭐 어쨌든 유럽 창고에다가 쌓아 놓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틀린 거 인정하고 끝났습니다. 예,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제가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어쨌든 부정적인 스탠드를 갖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보시면, 저번에도 틀렸으니까 이 친구가 이번에도 틀리겠지, 이런 관점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을 보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셀트리온 3사 합병은 주주들이 기다리던 소식이기 때문에 뭐 단기 주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 주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합병의 어떤 목적이나 합병의 수순, 그리고 합병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리를 하면 투자에 참고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3사 합병은 시가총액 52조 원 규모의 공룡 제약사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현재 기준이고 아마 단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60에서 70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특별한 어떤 시장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없다면. 예,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이면 덩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밀리고 있습니다. 덩치에서 44조 원이고 자산 규모도 낮고, 심지어 이제 실적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보면 지금 위탁 생산 쪽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산이 밀리고 실적이 밀리고 시가총액이 밀리고 이러면 이제 업종 대표주가 아닌 게 되고, 어쨌든 투자는 업종 대표주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냐 아니냐가 또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 52조 원 규모의 공룡 제약사 탄생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일단 덩치를 키워서 업종 대표주 자리를 유지를 하는 쪽으로, 예, 이 목적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합병 이슈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한 부분을 만회하는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 있고, 뭐 다른 건 몰라도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비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삼성그룹만큼 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없습니다. 거의 없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주주들 무시하고 주가 방치하고 이런 회사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이게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주가 하락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하고 5위 종목하고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코스닥 패시브 자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코스닥 시장의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3사 합병 후의 매출과 이익인데, 셀트리온이 시총 34조 원인 상태에서 매출 1조 원, 그리고 작년에 3,78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비판을 할 때 너무 고평가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 3,781억 원 이익을 잡아놓은 것 중에서 상당한 금액은 개발비로 빠져야 되는데 이걸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무형 자산으로 잡아서 이익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주가는 어차피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 거의 대부분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은 그나마 유럽과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나마 실체가 있으니까 이 나쁜 것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진짜 실상을 알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올라간다 해도 그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뭐 투자 원칙에 맞지 않고 이런 것보다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싫어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사서 올라가서 팔면 그 팔았던 주식을 산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뭐 다른 종목은 피해 안 보는 어차피 고점 잡으면 똑같은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종목들은 어떤 투자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회사가 주가가 높았던 걸 설명을 할 만큼 성과를 내면 또 수익은 낼 수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조금은 있는데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랐으면 언젠간 거품이 터집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생깁니다. 뭐 신라젠도 그랬고 신라젠도 제가 이거 사기다 팩사백 사기다라고 제 글도 계속 적었고 그래서 주주들한테 욕도 먹었는데 결국은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 국내 제약 바이오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표현하자면 거의 쓰레기고 그나마 실체가 있는 게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입니다. SK 바이오팜도 아직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그냥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은 대부분 셀트리온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양사가 합병을 했을 때 매출이 사라져버리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제약으로 가는 매출도 사라져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면 이 3사 합병을 했을 때 이 재추정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많을 수는 있습니다. 매출이 이거 합쳐가지고 뭐 2조 4천억이 되는 게 아니라 매출이 1조 2,74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4,756억.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33%? 한 40%? 이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시가총액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게 적정 주가를 따지면 감가상각이 되는 그런 자산이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곱하기 20에서 30 정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적정한 시가총액이 이익이 뭐 비용 처리해야 될 걸 자산으로 잡고 이런 거 다 그냥 아니다 치고 이 실적이 맞다라고 하면 올해 실적이 늘었으니까 한 뭐 최대 1조 원 정도 나중에 나온다고 보고 그러면 최대를 잡으면 한 30조 원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고평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 어쨌든 셀트리온이 고평가니까 당장은 주가가 올라가서 합병 이슈로 인해서 당장은 주가가 올라가서 뭐 한 70조가 되면 뭐 더 고평가가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여기에서 힘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합병의 목적을 살펴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우려, 그러니까 총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중에서 셀트리온의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우려를 피하고 그리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덩치가 밀려가지고 업종 대표주로서의 위상이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3사를 합병해서 시총 규모를 더 키우면 어쨌든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의약품 업종 내에서 가장 큰 업종 대표주가 되니까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합병 후에 시장에서 자금 조달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시장 좋으니까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하느냐 자사주를 아마 매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지금 거의 없는데 무슨 자사주를 매각을 하냐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창의적 회계 뭐 자산으로 잡는다든지 개발비를 자산으로 잡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간 거 어쨌든 막 밀어내 가지고 실적을 만드는 거라든지 팔리지도 않은 자산, 재고 자산이 많은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아예 불식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깔끔하게 가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깔끔하게 가겠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안정화돼서 자신이 있다라는 거니까 요건 뭐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하락이 부담이 돼서 관리를 한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병을 선언을 해도 합병까지 기간이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선언을 했다는 건 주가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겠다라는, 재료나 이런 걸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셀트리온의 내부 거래 비중이 41.4%로 대기업 중에 최고니까 요거를 없애는 부분도 있고, 시가총액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78.13%밖에 안 되니까 합병을 통해서 이걸 넘어서자. 그리고 오너 지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많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를 조금 더 높여서 합병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수수는 이렇게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스킨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요 3사를 합병을 합니다. 뭐 이거는 맨 나중에 해도 되고 맨 처음에 해도 됩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주사끼리 합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먼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과정에서 이제 자사주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셀트리온이 보유한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 50%가 넘는 이 지분은 합병을 하게 되면 자사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뭐 양사가 합병하면서 셀트리온이 보유한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이 자기 주식이 되는 거, 뭐 이 과정은 이해를 하실 거라 보고, 그리고 이 자사주를 주가가 높을 때 잘 매각을 하면 약 2조 원의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질적으로 어떤 자금 압박에 시달리다가 두 가지, 셀트리온 홀딩스의 전환 사채를 찍고 2천억 전환 사채를 찍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하면서 1조 원 조달하면서 이 자금 압박에 대해서 풀려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을 해서 생기는 이 자사주를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을 한다면 앞으로 활발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잣돈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일선의 의사 선생님들 말씀은 그래도 연구 개발에 계속 투자하는 셀트리온이 제일 낫지 않냐. 예. 예,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그나마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가장 나은 종목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조달해서 다양한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면 그 중에서 또 성과가 나고 이렇다 보면 실제로 이 비싼 가격을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고 그 뒤에 근데 자사주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주가는 떨어져 있을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미국 시장 매출이 거의 절반으로 올라오면서 판매가 좋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중에 합병 비율을 잘 만들어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을 지배를 하는 걸로 끝내면 이 셀트리온 홀딩스는 서정진 회장이 지배를 하고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이 단순화 완성되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주주분들은 이런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래서 지주사 합병 후에 사업회사 합병 그리고 지배구조 완성 이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뭐 이 과정을 1년 안에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거니까 이게 이슈로 해서 주가는 시장 관심을 계속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셀트리온 제약 합병
예, 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예, 보면 지분은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이 54.96%를 갖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에 그리고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셀트리온 스킨큐어도 합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하고 합병을 할 때.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20%가 유지가 되니까. 예, 그러면 이 주식은 자사주로 전환해서 합병 법인의 지분율은 요 합병을 했다는 전제로 20.51%가 되고 자사주가 4.89, 예,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6.94, 국민연금이 8.48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주 712만 4,580주가 남게 되는데 이 합병법인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38조 원 정도 될 건데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치면 이 자사주로 매각해서 2조 원 정도 조달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을 하느냐 매각을 하느냐로 보면 주주가치 재고를 하고 뭐 또 그래 왔으니까 지금까지 소각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는 불리해집니다. 서정진 회장 지분이 뭐 거의 2배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유리한 합병이 되려면 소각보다는 매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매각해서 자금 조달해 놓고 주가 하락하고 그리고 합병을 시켜 놓으면 이 자금으로 예,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해서 시장 개척을 할 수 있고 또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 수 있고 물론 해외 뭐 대형 제약사들 보면 바이오 신약만 10개 이상이고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만큼의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건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예, 다만 그런 어떤 재원이 될 수 있으니까 요 자사주를 매각하지 않을까 합병한 이후에. 예, 그러면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받으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이후에 발생하는 자사주는 소각보다는 매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 보면 비율이 1대 0.38이 나옵니다. 근데 자사주 매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가 하락을 만든 이후에 합병을 하면 1대 5, 0.5가 0.5 정도로 맞출 수 있을 거고 이 1에는 셀트리온 제약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지분 가치가 더 좋아집니다.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셀트리온보다 나은 입장이고 그래서 오늘가 지분 비중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스킨케어 포함해서 36.93, 셀트리온은 20.02가 될 거니까 합병한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한 셀트리온은 그러면 요 지분이 어느 정도 높게 인정을 받아야 그래 오늘가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게 1대 0.5 정도로 합병을 했을 때 대략 한 25%, 26%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되는 오너일가는 아니고 그 오너가 소유한 비상장 지주사가.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면 26% 보유하고 국민연금이 합병 법인에 대해서 한 7에서 8% 보유하고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한 6에서 7 정도 보유하면 지분 구조가 아주 담백해집니다. 그리고 비유통 주식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예, 합병에 대해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시장의 인식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합병 과정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재고 자산이 1조 7,829억이고 순자산이 1조 7,888억입니다. 이 재고로 잡은 자산 그러니까 만약에 의약품을 못 파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기업 가치가 0원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근데 심지어 상장 통해서 1조 88억 원을 조달을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조 원을 까먹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지금 시가총액이 큰 것과 별개로 그냥 단순하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양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내부 거래가 매출로 안 잡히기 때문에 매출이 삭제가 돼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가치 대비해서 주가 부담이 더 커지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합병 과정을 밟고 합병까지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코스닥의 영향은 1위, 5위 종목이 이탈하고 패시브 자금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나머지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전까지 올랐으니까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코스닥 지수를 끌고 가고, 합병 이후에는 이 종목들이 빠지면서 나머지 종목들로 유동성이 분산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또 긍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패시브 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보면 CJ는 뭐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끝날 거고, HLB 반쯤 사기고, 이거는 알테오제는 기술 이전 실패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뭐 4조 5조짜리 기술 이전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금 190억 원입니다. 이것도 뭐 힘들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 초기에 고평가니까 수혜를 나중에 받더라도 재미는 없을 것 같고, 뭐 제넥신, 휴젤, 매드팩토 뭐 이런 애들 다 매력이 없고, CJEMN이나 펄어비스 정도가 수혜를 약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혜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 CJEMN, 펄어비스 이 세 종목, 예, 패시브 자금 유입에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더 하면 시장 전체에서 아무래도 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매력적인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의 비중을 또 늘리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이 진행이 되면 셀트리온은 완전하게 정상 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주가 매력은 나중에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합병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합병까지는 한 1년 정도는 이거 관련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코스닥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 셀트리온 3사 합병 굉장히 큰 규모가 되고 업종 대표주로 부상을 하면서 오늘가가 또 수혜를 받고, 그리고 발생하는 자사주로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하는 그런 것과 내부 거래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할 수 있고, 예, 그런 과정들, 예, 그리고 자사주로 자금 조달하는 것과 합병 비율 관련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유리하게 한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셀트리온 뭐 코스닥 역량은 좋은 쪽일 것 같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2008년 초에 적은 글인데 합병 시기에 대한 뭐 추정 글입니다. 이걸 보면 쭉 뭐 규제 회피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예, 전부 내용들이 담겨 있고, 지금 나온 내용들,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들과 뭐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맞췄다 자랑을 하는 목적보다는 어느 정도 이게 예고가 된 거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다소 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게 2년 전에 제가 거의 3년 전이니까 거의 3년 전에 제가 예상을 할 정도고 언론에 다루어진 내용이라면 크게 반응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